버티컬 하이라키를 따라서 피드 포워드와 피드백이 정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중요한 컨트롤 정보들이 이제 처리가 되는데 그 정보들이 찰나의 컴퓨테이션이 아니라 조금 어떤 시간을 두고 펄시스턴트한 액티비티로 남아있는 것들이 다 워킹 메모리로 우리한테 잡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요즘 나오는 이론들은 센트럴라이즈된 개념을 약간 네. 디센트럴라이즈 시키면서 이게 사실은 프로세스의 음. 하나의 면이지 이게 어떤 실체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좀 설명을 하는 것 음. 같아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인식, 지각, 추론에 네. 이어서 오늘 기억과 주의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시는 게 또 예,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제가 이제 심리학과 출신이 아니라서 최근에 다뤘던 주제들이 사실 정통 심리학 주제들이라서 제가 조금 부담스러운 감이 좀 있는데 저는 이제 계산신경과학적 관점에서 오늘 준비를 해서 또 식이 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교수님께도 죄송하고 유튜브 시청자분들께도 너무 어려운 내용이 전달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제가 최대한 쉽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목을 한번 같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억과 주의, 생성 모델로부터의 계산신경과학적 관점이라고 준비를 했고요. 요 슬라이드는 제가 제 발표할 때마다 항상 제가 들고 오는 인트로덕토리 슬라이드인데, 어,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우리 뇌 기능을 크게 제가 이제 representation learning과 value learning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representation learning은 이런 개념, 지식, 주어진 환경을 어떻게 표상해야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관점에서의 러닝이라고 한다면 밸류 러닝은 외재적,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러닝이죠. 이 두 가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건 맞는데 저희가 이렇게 좀 한 번도 제대로 이렇게 설명 안 드린 컴포넌트가 바로 이 기억과 주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기억과 주의는 이 두 가지 러닝 시스템에 다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컴포넌트들인데 저희가 이렇게 이 기억과 주의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좀 드린 적이 없어서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교수님, 예, 이거 저는 진짜 계속 볼 때마다 이 레프레젠테이션 러닝과 밸류 러닝으로 이렇게 나누신 예, 거에 대해서 정말, 정말 그렇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 두 개의, 그러니까 레프레젠테이션 러닝과 밸류 러닝을 일단 먼저 생각을 해봤을 때 약간 드는 질문이 뇌에 이런 레프레젠테이션과 밸류에 대한 시스템들이 뭐 이런 얘기 이따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나눠져 있나요? 아니면은 굉장히 그 믹스돼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있는지 약간 갑자기 그게 되게 궁금해졌어요. 되게 교수님도 아마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큰 질문이신 것 같고 딱 어떤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은 이 뇌 구조가 하고 밸류 러닝은 이 구조가 한다고 그쵸. 그렇게 말씀드리긴 하긴 되게 힘들 어렵죠. 것 예.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대표 메인 음, 플레이어라고 좀 그런 식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리프레젠테이션 러닝 같은 경우는 뭐 역시나 프리프론탈 콜텍스나 음, 히포캠퍼스 쪽 그리고 어떻게 보면 네오콜텍스의 프리딕티브 코딩이나 이런 것도 다 음. 하나의 메커니즘일 것 같고 아니면은 뭐 비주얼 콜텍스의 스트림들, 뭐 그렇죠, 그렇죠. 벤처 예, 스트림이나 뭐 이런 예. IT 뭐 이런 데서도 예, 이제 다 사실 개념을, 모든 것들이 음, 표상을 하는 그런 스트럭처들이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뇌 구조를 딱 칭해서 리프레젠테이션 음, 러닝의 구조다라고 말하기 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중에서도 고인지 리프레젠테이션 러닝 또는 골 다이렉트 러닝 우리 인간한테 음, 가장 중요한 그런 리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곳은 프리프론탈 콜텍스나 히포캠퍼스인 것 같고 음, 그것에 반해서 이제 밸류 러닝 같은 경우도 뭐 여러분 이 시청자분들도 잘 아실 수도 음, 있겠지만 오비토 프론탈 네, 쪽이나 아니면은 뉴클리언스 아큐먼스 네, 또는 저 베이잘 갱글리아 음, 스트레이텀 이런 쪽들이 밸류 러닝이고 음, 교수님 지난 시간에 얘기해 주셨던 그런 인트로셉션 이런 거는 뭐 음,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이 약간 미드 브레인이나 인슐라 쪽도 많이 연결돼 음, 있고 ACC도 연결돼 있고 그래서 되게 보면 이렇게 딱 띄어내기가 어렵게 되게 얼기설기 다 이렇게 이 진화에 음, 따라서 좀 구조들이 다 섞여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요즘 연구를 하면서
가장 그래도 재밌게 보는 구조들은 확실히 저 프리프론탈 콜텍스랑 음, 히포캠퍼스, 엔소라이나 콜텍스 이런 쪽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기억과 주의는 이 중간에 위치가 되는, 지금 딱 그림을 보니까 약간 그런 예, 질문이 들어서, 그 이게 생각이시죠. 뭔가 뇌에서 뭔가 이렇게 이 representation이나 value는 조금 그래도 직접 딱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뭔가 브레인 구조가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기억과 주의는 그 중간에 위치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래서 뭐, 오늘 사실 네. 그거는 오늘 여기 주제에 나오는데, 아, 지금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처음 생각해 보는데, 그러고 보니까 중간에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되게 그 인터 리빙 하다 네. 그러나요? 그, 이렇게 이 구조가 있으면 저 구조가 있고, 또 이렇게, 네. 이렇게 있는 구조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되게 신기하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고, 그래서 아마 이따가 음, 제가 보여드리면 이제 교수님도 좀 이렇게 음, 그 답을 좀 찾으실 수 있지 네. 않을까 좀 싶습니다. 하여튼 요 딱 슬라이드가 되게 많은 예, 약간 그렇네요. 인스피레이션을 주는 것 같아서, 예, 네. 교수님께서 새로운 의미를 찾으시네요. 저는 그것까지 생각 못 했는데. 볼 때마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 다른 색깔로 또 예, 다가오네요. 맞는 것 네. 같습니다. 제가 지난 지각 인식 추론 발표할 때도 비슷한 형식으로 발표를 음, 했었는데 퀘스천을 먼저 던졌었어요. 그때도 이번에도 비슷한 식으로 준비를 했는데 기억은 무엇이고 또 어떤 종류의 기억을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가 좀 질문을 먼저 이렇게 슬라이드로 만들어 봤어요. 교수님 보시기에 메모리는 어떤 거라고 그냥 이렇게 학문적이라기보단 네. 좀 그래도 일반적으로 정의를 한다면 어떤 게 기억일지 음, 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뭐 보시죠. 기억은 추억과 음, 보통 옛날에 이제 이런 거 공부하기 전에 생각했던 것들은 약간 정체성을 음, 되게 그러니까 왜냐면 기억들이 모여서 나의 성격이 되고 네. 나의 어떤 나를 정의하는 게 된다는 생각을 항상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요새 뭐 이런 공부를 하면서는 뭐 기억이 모델일까? 뭐 이런 생각도 하는 것 음, 같고, 음.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약간 그런 규칙성이나 이런 것들을 담아놓은 뭔가 모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고, 이쯤 돼서 그 슬라이드가 떠야 될 것 같은데 그 지난번에 우리 얘기했던 P 오브 O 어떻게 네, 형성되고 이런 것들이 네, 아마 그런 것들이 결국엔 기억의 네, 어떤 실체가 아닐까 생각이 네, 드는데 어, 제가 준비한 거는 조금 이렇게 전통적인 관점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 이걸 뭐 다 심리학에서 이미 뭐 그쵸. 거의 100년 넘게 이제 얘기가 나왔던 얘기들이니까 100년이 뭔가요? 거의 200년이 된 것 같아요, 지금. 메모리는 정말 그 중에서도 정말 오래전부터 얘기됐던 것들이니까. 그래서 메모리는 그냥 짧게 데피니션을 하자면 좀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에 계속 유지되는 어떤 state, persistence of state이라고 짧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길게는 이러한 persistent brain state 때문에 생기게 되는 neural activity 또는 connectivity라고 좀 또 이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이 관점은 사실 시멘틱 레벨이기보다는 약간 피지컬, 바이올로지컬 레벨에서의 좀 얘기인 것 같고 어, 조금 더 기능적인 면에서 보자면은 이 인포메이션 이제 교수님께서 좀 알기 쉽게 말로 표현해 주셨지만 이 정보를 리테인하는 펑션 근데 거기엔 목적이 있는데 뭐냐면 정보 처리를 하고 또는 사용을 하는데 어, 어떤 목적에 의한 거냐면 미래의 어떤 뭐 결국에는 뭐 생존이나 어떤 골에 relevant한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인포메이션을 처리하고 유틸라이제이션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이렇게 갖고 있는 그런 펑셔널 메모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게 우리가 필요하냐? 뭐 사실 메모리가 없는 것을 상상하기도 쉽지 않은데 왜 필요하냐? 이 메모리는 어떤 살아있는 에이전트로 하여금 환경에 어댑티브하게 해주는데 무엇을 어댑티브하게 해주냐? 경험으로부터 배우게 해주고 또 그 말인즉슨 경험으로부터 어떤 개념을 일반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또 이렇게 generalize faster도 그 메모리 하나의 펑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어떤 지각이나 감각 데이터들이 다 이렇게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불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조금 더
잘 추론을 하거나 예측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도 아주 중요한 메모리 펑션 중에 아주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사실 네 번째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시간에 따라서 저런 어떤 정보 처리를 인테그레이션 하거나 설치하거나 또는 디시전 메이킹을 할 때 필요한 저런 인포메이션을 쌓아서 다른 펑션을 그러니까 정말 고울에 관련된 다른 펑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메모리 펑션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메모리 유형이 있을까? 이제 이것도 이제 제가 문헌을 좀 조사를 해보면 가장 일반적으로 나누는 이 크리터리아가 뭐냐면 이제 시간에 그러니까 얼만큼 그 정보를 유지하냐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숄텀 메모리와 롱텀 메모리 두 가지로 나눠서 STM과 LTM으로 나눠서 STM 같은 경우는 몇 초 또는 몇십 초 정도 수준의 지속되는 정보로 이제 어느 정도의 이 필드에서 이제 그냥 이 정도 타임 스케일이 아닐까라고 얘기를 하고 LTM 같은 경우는 몇 시간에서 수십 시간 정도 또는 아주 더 몇 년에 걸쳐서 아주 오랫동안 생기게 되는 그런 메모리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가 여기도 적었기도 했지만 이 바운더리가 굉장히 불분명해서 사실 어디부터 STM이고 어디부터 LTM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어떤 면에서는 조금 정립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이게 사실 그 주제 자체가 굉장히 좀 정의 내리기 쉽지 않은 거라서 이렇게 그냥 이대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숄텀 메모리와 롱텀 메모리를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은 이것보다 조금 더 빠른 메모리도 있다고 이제 사람들이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것이 이게 바로 이제 전통적인 분류법인데 멀티플 메모리 시스템에서 MMS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센소리 메모리가 그 앞에 존재를 하고 숄텀 메모리 그리고 롱텀 메모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센소리 메모리부터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이렇게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리테인되는 지각 정보의 그 오리지널 폼,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퍼셉션이 들어가기 전에 로 데이터로서의 정보를 센소리 메모리라고 하고 이 센소리 인포메이션은 결국에 우리 의식상으로 올 수가 있는데 어떤 정보가 올라오냐면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추후에 다른 목적에 의해서 사용되기 위해서 저장되거나 처리되는 그런 정보들이 이제 결국에 센소리 메모리에서 다시 이 의식 레벨로 올라와서 처리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Initial Sensory Experience of the World 그리고 굉장히 짧은 시간 밀리세컨드 레벨의 메모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이 예전에 얘기 드렸던 글로벌 워크스페이스 시어리 관점에서도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정보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펄셉추얼 시스템이 요 한 조각이잖아요. 그리고 이 중앙으로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아주 고인지 기능들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센소리 채널로부터 쭉 정보가 올라오는 이 과정 자체가 사실 센소리 메모리라고 보시면 되고 이 글로벌 워크스페이스 시어리 같은 경우는 이 정보가 가장 윗단에 도달해서 다른 패컬티들이랑 정보를 공유할 때 의식으로 올라온다고 얘기하는 시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요 하이라키에서 정보가 올라오고 있는 시점에서는 이 센소리 메모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글로벌 워크스페이스 시어리에서 중심부에서 고등 인지 기능들이 이제 고울과 관련된 정보가 무엇인지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정보만 이 센소리 메모리로부터 어텐션을 줘가지고 그 고등 인지로 넘어오게 의식 위로 올라오게 되면서 그게 이제 워킹 메모리화가 되는데 그것을 그때부터 이제 숄텀 메모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숄텀 메모리 같은 경우는 컨텍스트 그러니까 문맥에 관련된 정보들이 올라와 있고 저장이 되어 있고 이 듀레이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딱 어떤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들이 이렇게 넓게 공유하는 이 시간 타임 스케일이 20에서 30초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이 매직 넘버 7이라고 하죠.
그래서 7개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러니까 2개 정도의 아이템들을 우리가 워킹 메모리에 이제 올려놓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의 아이템들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면서 또 그것들은 나중에 이제 플래닝이나 러닝, 프로블럼 솔빙에 사용되는 그런 목적에 의해서 저장되는 메모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센소리 메모리와 숄텀 메모리의 이제 관계를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결국엔 센소리 메모리는 아직은 의식상에 올라와 있지는 않지만 그게 셀렉티브 어텐션에 의해서 이 워킹 메모리로 이제 옮겨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나중에 이제 사실 오늘 주제가 이 워킹 메모리가 되게 중심인데 이 워킹 메모리의 펑션이 두 가지로 이제 사람들이 보더라고요. 첫 번째가 그야말로 정보를 홀드해서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 스토리지 기능이 하나 있고 그 정보를 홀드하고 있다가 적재적소에 골과 관련된 펑션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컨트롤 기능을 이제 또 워킹 메모리의 주요 펑션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스토리지와 컨트롤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워킹 메모리의 펑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킹 메모리 얘기를 조금 더 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제 요 트렌즈 인 코그니티브 사이언스 2016년에 난 리뷰 페이퍼예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어, 여기 제가 레퍼런스를 달아놨는데 이쪽이 이제 마카크 브레인이고 여기가 휴먼 브레인인데 요 초록색이 이제 워킹 메모리 펑션을 할 때 활성화되는 영역이라고 해서 이거 리뷰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약간 실제 데이터라기보다 이제 좀 다이어그램을 만들어 놓은 건데 이제 일단 휴먼 브레인에 초점을 맞춰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교수님께서 이 워킹 메모리나 또 기억이나 이런 어텐션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구조가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역시나 이렇게 되게 한 영역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디스트리뷰트 돼 있고 그 영역들이 특수하게 어떤 패턴을 띠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심지어 그래서 이 오가니제이셔널 프린시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이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그런 구조가 어떤 오가니제이셔널 프린시플이 있나 이렇게 계속 찾아봤었는데 좀 몇 가지 썰이 있긴 한데 그렇게 막 클리어하게 딱 정립되어 있진 않아요. 이렇게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워킹 메모리의 가장 대표적인 게 역시나 이 lateral prefrontal cortex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 그리고 프론탈 아이필드 그리고 페리에이탈 로브 그리고 약간 그 고인지 비주얼 콜텍스 쪽이 좀 있고 또 심지어 이 오디토리 콜텍스도 이 워킹 메모리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이 페이퍼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이 조그만한 동그라미 안에 있는 정보가 이 워킹 메모리가 처리 또는 스토리지 또는 컨트롤 한다는 정보들을 메타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다 붙여놓은 거예요. 보시면은 뭐 역시나 이 비주얼 쪽은 확실히 로우 레벨 피처들을 다 이렇게 홀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고인지 영역으로 넘어오면 그래도 조금 더 복잡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내추럴 이미지 또는 스크립트 또 이제 뭐가 있을까요? 어, 요 뉴메로시티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은 뉴메로시티 같은 거 그리고 하지만 또 저인지에서 처리할 것만 같은 이런 사운드나 이 뭐죠 저 오리엔테이션도 이 프리프론탈까지 올라와 있어서 이건 뭐지? 이건 도대체 여기서 처리돼 가지고 뭔가 조금 더 고등 인지 정보가 올라와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도 충분히 이 비주얼 콜텍스에서 보이는 것 같은 정보들이 여기서 홀딩이 된다고 또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는 어떤 메커니즘 중에 하나고 그래서 요 페이퍼는 요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트렌즈 인 코그니티브 사이언스 페이퍼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 자신들의 인사이트를 공유를 하고 있는데 뭐냐면 이 워킹 메모리 리프레젠테이션이 어떻게 이렇게 퍼져 있고 또 왜 그렇게 퍼져 있는가에 대해서 좀 답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퍼져 있는가? 이게 세 가지로 보더라고요. 첫 번째는 어, 각각의 영역 하나하나마다 독립된 정보를 홀딩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멀티플 로컬 패턴 인포메이션의 썰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하나의 엔티티의 정보인데
그게 약간 컴포지셔널리티를 띄어서 분리를 해서 저장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separable information in multiple brain region에 관한 썰이 하나 있고, 아예 역시나 하나의 엔티티의 인포메이션인데 분리가 되지 않고 그냥 어떻게 보면 이렇게 와이드 스프레드 네트워크에 그냥 녹아 있는 inseparable information across multiple brain region에 관한 썰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이 옳은지는 아직 정확하게 정립이 안 돼 있고, 정립이 안 된 이유가 제가 보면 이 세 가지가 다 조금 조금씩 원리가 좀 나뉘어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오케이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각각의 이 썰마다 에비던스들이 조금 조금씩 있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있구나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왜 이렇게 widely distributed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아무도 이제 답을 많이 못한 거죠. 그래서 요 페이퍼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결국에는 이 이렇게 퍼져 있는 워킹 메모리가 어떤 특수한 오르가니제이셔널 프린시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저희가 계속 얘기해 왔던 이 콜티칼 하이라키를 따라서 각각의 영역마다 다 조금 조금씩의 어떤 메모리 버퍼를 갖고 있는데, 그 메모리 버퍼들이 하이라키를 따라서 쭉 올라오면서 그냥 이렇게 워킹 메모리화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얼리 센소리 리전에서는 조금 그래도 단순한 형태의 피처들이 버퍼에 저장이 되어 있고, 이 하이라키를 따라서 고인지 영역으로 오면 올수록 조금 더 abstract representation을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그냥 찰나의 계산이 아니라 persistent activity로 이제 남아 있으니까 워킹 메모리를 잡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페이퍼는 워킹 메모리가 어떤 신비한 어떤 시스템이라고 보기보다 우리 뇌에서 가장 큰 엑시스 중에 하나인 콜티칼 하이라키를 따라서 그냥 메모리 버퍼들이 조금씩 장착되어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에 대한 계산 메커니즘도 꽤 많이 나와 있어서 오늘 좀 그 얘기도 좀 드려보고 싶고, 그래서 어, 이런 분포가 어, 어떤 특수한 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네럴한 브레인 오르가니제이션의 어떤 하나의 그냥 이펙트이다라고 보는 관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말하기에는 고등인지 기능 이게 프리프론탈 콜텍스처럼 고등인지 영역에서도 이 비주얼 콜텍스에서 처리할 것 같은 이런 정보들도 워킹 메모리에 이렇게 잡고 있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콜티컬 하이라키 썰에 따르자면. 왜냐면 여기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조금 더 abstract representation을 위한 버퍼라면 여기 조금 더 고등인지 기능이 정보가 홀딩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도 사람들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두 가지더라고요. 뭐냐면 이런 로우 레벨 피처가 그대로 카피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중에 어떤 디스트랙트 돼서 이 비주얼 콜텍스가 바쁜 와중에도 그 정보가 그대로 카피가 돼서 내가 고울과 관련된 로우 레벨 피처가 있다면 그것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으로서 이런 저인지 영역 정보를 홀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두 번째 이론은 뭐냐면, 카피가 돼서 마치 여기에 저인지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 퀄리테이티브한 측면에서는 이 로우 레벨 피처가 여기에 있는 로우 레벨 피처와 퀄리테이티브를 완전히 다르고, 고울과 관련된 상태에 필요한 정보의 형태로 레프레젠테이션이 변한 상태로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이 이론들을 말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이 페이퍼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래서 요 페이퍼인데, 지금 제가 이 Trends in Cognitive Science에서 말한 페이퍼가 이 페이퍼인데, 여기서 보시면 here we propose that signals in all cortical region can exhibit a short-term buffering of information depending on the nature of task.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모든 영역들이 조금의 버퍼를 갖고 있는 거 아닌가. It might be conceivable that one or few regions specifically control encoding, storage and retention.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전통적인 관점의 워킹 메모리예요. 그러니까 소수의 어떤
선택된 영역이 인코딩도 담당하고 스토리지도 담당하고 리텐션도 담당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센트럴 익스큐티브라고 부르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익스큐티브 컨트롤 네트워크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가능할 수 있을 법한 시나리오는 컨트롤 이셀프가 디스트리뷰트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요 컨트롤 이셀프 디스트리뷰션이라는 문장이 사실 요것과 같이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 가지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프리프론탈 리전은 탑다운 어텐셔널 컨트롤을 보내고 로우 레벨 피처에 그래서 로우 레벨 피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로우 레벨 센소리 큐는 또 반대 방향으로 어떤 태스크인지 정의를 하는 피처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컨트롤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한 방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control cannot only go top down but also bottom up and some sense of control does seem to be present across the entire hierarchy라고 이 페이퍼에서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걸 보면서 확실히 feed forward와 그러니까 홀티컬 하이라키를 따라서 feed forward와 피드백이 정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중요한 컨트롤 정보들이 이제 처리가 되는데 그 정보들이 조금 찰나의 컴퓨테이션이 아니라 조금 어떤 시간을 두고 퍼시스턴트한 액티비티로 남아있는 것들이 다 워킹 메모리로 우리한테 잡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이제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보충할 수 있는 정보가 뭐냐면 확실히 콜티컬 하이라키를 따라서 점점 더 고인지 영역에서 앱스트랙 정보를 처리한다고 하는 것들이 이런 인트린직 타임 스케일 이게 이제 이 페이퍼 이 일라이프 페이퍼에서 펑셔널 MRI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한 건데 보시면은 확실히 이제 이 센소리에서 고인지 영역으로 오면 올수록 이 인트린직 타임 스케일 즉 그 해당 영역이 얼만큼 뉴로널 인포메이션을 홀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인덱스를 만들어서 계산을 하는 방법인데 보시면은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쪽으로 넘어오면서 점점 더 인트린직 타임 스케일이 길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어떤 정보들이 이러한 워킹 메모리 오르가니제이션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하는 것은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수님, 진짜로 저는 control itself is distributed 저 말이 굉장히 와닿네요. 네, 저 앞에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예전에 그 석사 박사 동안 하여튼 제 되게 좋아했었던 말이 그 컨트롤 익세큐티브 펑션 익세큐티브 펑션을 하는 그 센트럴 CEO들이 브레인의 그쵸. CEO가 누구인가 네. 뭐 이런 관점에 대해서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은데 약간 그런 관점에서는 뇌를 정말 사람이랑 뭔가 하여튼 비슷하게 굉장히 모듈러하게 어떤 그 CEO 같은 존재가 있을 거다라고 약간 가설을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약간 컨트롤 이셀프 이즈 디슈 그러니까 이 모든 게 그냥 컨트롤 프로세스로 여겨지는 그러니까 이런 이 모든 게 나타나는 그런 CEO 같은 게 예. 나타나는 것 자체도 네. 그냥 이 모든 프로세스의 일종 다이나믹의 일종으로 네. 나타나는 그런 현상일 뿐이지 네. 어떻게 보면 따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딱 있는 건 아니다라는 약간 그런 관점인 것 같아서 그냥 저는 그냥 마음이 절로 가는데요. 저게 맞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교수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이 워킹 메모리랑 어텐션의 개념이 되게 잡힐 듯 하면서 안 잡히는 이유 중에 네. 하나가 뭐냐면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어떤 호몽쿨루스적인 존재를 가정을 음. 하고 마치 어텐션 하면 어텐션이라는 어떤 주체가 있어서 무언가를 음. 한다. 또는 저 컨트롤 익스큐티브라는 어떤 존재가 있어가지고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무언가를 음. 조정을 한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고 또 문장들도 그렇게 써여 있고 음. 그러다 보니까 개념이 그런 식으로 정립이 음. 되는데 요즘 나오는 이론들은 약간 그 센트럴라이즈 된 개념을 약간 네. 디센트럴라이즈 시키면서 이게 사실은 프로세스의 음. 하나의 면이지 이게 어떤 실체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좀 설명을 하는 음.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텐션에서도 비슷한 논조의 얘기들이 좀 음. 나와서 오늘 좀 워킹 메모리의 어텐션에 대해서 좀 그런 내용 좀 많이 들려드리고자. 그래서 이 워킹 메모리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롱텀 메모리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롱텀 메모리는 그러면 얼마만큼의 듀레이션이 롱텀 메모리인가는 아직 정립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몇 시간 뒤부터는 그래도 우리가 롱텀 메모리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시냅틱 플라스티시티가 얼만큼 빠르게 일어나는 것도 관련이 돼 있는데 그것마저도 아주 빠르게 뭐 한 10분 내외로 시냅틱 플라스티시티가 변한다는 실험들도 많으니까 그러면 그건 롱텀 메모리로 봐야 되나 숄텀 메모리로 봐야 되나 그런 것들이 되게 좀 불분명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듀레이션을 떠나서 롱텀 메모리의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은 오프라인이어도 된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온라인에 우리 컨셔스니스에 이렇게 올라와 있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왜냐면 당연히 시냅스에 인코딩이 돼 있으니까 나중에 좀 필요할 때 그때그때 끄집어낼 수 있는 의미에서 롱텀 메모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이게 뭐 심리학에서 뭐 아주 그냥 교과서에서 나오는 얘기들인데 이 explicit memory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declarative memory라고 하고 이 explicit memory는 우리 의식에 꼭 올라오는 종류의 메모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중에는 크게 두 가지 시멘틱 메모리, 에피소딕 메모리가 시멘틱 메모리 같은 경우는 사실이나 지식 또는 어떤 정보의 조각들 에피소딕 메모리는 이제 자신의 경험, 오토바이오그래픽 메모리 개인적 경험 또 이모션에 관련된 것들, 라이프 이벤트 이런 것들이 이제 에피소딕 메모리라고 생각하고 이 의식에 올라와 있지 않은 메모리를 임플리시트 메모리라고 하고 non declarative 메모리라고 하는데 이제 뭐 절차적 기억이라고 하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기로 이제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데도 분명히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마치 뭔가 아주 잘 오케스트레이트 된 그런 모션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절차적 기억, 머슬 메모리.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그냥 한국말로 한 것처럼 이렇게 의식은 없지만 어떤 액션을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임플리시트 메모리인데 이런 것들은 사실 그러면 어디에 저장되어 있을까? 이것도 되게 어떤 구조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 생각해 보면은 전체 뇌의 시냅스에 그냥 녹아져 있는 것 같고 또 뭐 이 임플리시트 메모리 같은 경우는 약간 저런 헤비추얼 시스템에도 좀 녹아 있을 것 같은데 보통 헤비추얼 시스템 하면 이제 저런 스트레이텀이나 뭐 도살 레터럴 스트레이텀 이쪽 쪽에 많이 매핑이 되는데 그래서 사실 저는 여기서 갖고 온 게 이걸 보면서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번에 교수님과 좀 얘기를 나눈 것 중에 이런 P 오브 O나 P 오브 S가 우리 전체 내에 다 녹아 있을 것 같고 이런 익스플리시트 메모리로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멘틱 메모리가 사실 P 오브 O나 P 오브 S처럼 이러한 종류의 정보가 시멘틱 메모리로 저장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에피소딩 메모리도 뭐 이 둘 중에 하나가 어떤 개인적인 경험 일화적인 그 메모리로 저장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임플리시트 메모리는 오히려 조금 이 베이잘 갱글 스트레이텀에서 이 도설 레터럴 쪽으로 또는 이 중심에서 도설 레터로 넘어갈 때 이제 골 다이렉트에서 점점 더 헤비추얼 시스템으로 넘어가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특별히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 없는 베이지안 인퍼런스의 관점에서 바라본 스트레이텀의 펑셔널 메커니즘인데 이게 사실 생각해 보면 이것과 뭐 다를 게 없는 거거든요. 이게 라이클리후드고 이게 이 프라이어가 이제 헤비추얼 시스템으로 그냥 개념을 변경시킨 것뿐이고 그래서 보시면은 이 골 같은 경우는 골 다이렉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요 빨간색은 이제 밸류 시스템이고 밸류잉을 해주는 시스템이고 여기는 골 다이렉트 시스템으로서 이제 주어진 골에서 어떤 행동을 선택할 것인가 그때그때 액션을 골라주는 영역이 이제 요 라이클리우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리워드가 이제 어느 정도 정립이 돼서 더 이상 이런 플래닝이 필요 없을 때 그 정보들이 다 이런 헤비추얼 시스템이 도살 레터럴 스트레이텀 쪽으로 넘어와서 사전 지식화 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두 가지 관점으로 바라보는 모델이 있어서 갖고 왔고 그래서 저는 임플리시트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이쪽에 저장되는 것은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 교수님 너무 재밌네요. 한 번만 조금만 더 네, 클래리피케이션 네. 질문 하나만. 지금 그러니까 이 익스플리시트 메모리가 골, 그다음에 임플리시트 메모리가 헤빗 이렇게 하셨던 게 맞나요? 저는 요 슬라이드는 요 아, 스프레이텀 고객 같은 경우는 전체가 다 임플리시트 메모리로 메모리에 제가 대한 네. 거였고, 그러면 골에서 이게 골과 헤빗의 관계가 그러면 골은 지금 저 틀에는 지금 안 맞는, 그렇죠. 뭐 제가 딱히 이거를 가지고 뭔가 음, 설명을 했던 건 아니었어요. 네네네네. 헤비추얼 시스템이 좀 임플리시트 메모리, 절차적 기억이랑 좀 음,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게 그 약간 밸류에이션에서 골로 예, 가고 예, 그게 정립이 되면 헤빗으로 예, 간다. 이렇게 예, 말씀을 예, 하신 게 그러면은 이게 약간 밸류에이션 시스템의 밸류에이션에서 헤빗으로 가는 게 약간 메모리랑 비슷하게 예, 예. 가도 되는 이게 건가요? 결국에는 어,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밸류잉 프로세스가 필요 없는,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액션과 리워드가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네. 그런 시스템이라서 점점 바깥쪽으로 나간다고, 이것도 이제 뭐 이론 중에 하나인데, 음, 이 스트레이텀의 펑션에 대해서 이제 이 분해화를 하면서 이제 나왔던 음, 이론들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여기 빨간색 쪽은 그냥 주로 정말 이 상황과 이 리워드에 대한 밸류를 오비토 프론탈이랑 같이 끊임없이, 여기 음, 보시면 요 위쪽이 네오콜텍스예요. 그래서 음, 이렇게 같은 색깔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오비토 프론탈 쪽이 밸류잉 시스템으로서 밸류를 계속 밸류잉을 해주고, 그 와중에 이제 그럼 어떤 행동을 해야 내가 이 밸류된 스테이트들 중에서 가장 리워드를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가를 여기서 고올 다이렉트 플래닝을 여기서 음, 또 DLPFC와 같이 하고, 이제 프리모터 이제 액션을 정해야 되니까 프리모터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 과정들이 이제 점점 더 뭔가 확립이 돼가지고 더 이상 밸류잉도 할 필요 없고, 액션을 고를 필요도 없으면 어떤 상황이 딱 주어졌을 때 바로 그냥 액션이 취해질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헤비추얼 시스템으로 넘어간다는 게 하나의 이론인데, 이런 베이지안 인퍼런스 측면에서 이 식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게 재밌어서 제가 좀 음. 가지고 왔습니다.